큰 진드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mm, 3mm 이상, 5mm 흡혈을 완전히 풀로 했을 때는 한 1cm까지도 이렇게 커지는 그런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붙으면 쉽게 이렇게 눈에 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굉장히 여러 배에 해당하는 그런 흡혈을 하는군요. 네, 사는 곳 살펴볼까요? 자, 주로 있는 곳은요, 풀밭이나 수풀 등 야외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제 큰 진드기에 속하는 작은 소 참진드기는 야외 생활을 하면서 동물이나 사람을 흡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소 참진드기가 보통 그 풀밭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도시의 공원이나 한강 고수부지 같은 그런 잔디밭, 풀밭 뭐 이런 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강 둔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이 작은 소참진드기 같이 큰 진드기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 야외 풀밭인데 그 야생 동물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산림 지역 또는 이제 야생 그 가축들을 많이 방목하는 그런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살기 때문에 일반 이제 등산하신 분들이 등산로를 잘 지켜서 이렇게 등산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네. 일반적으로 산나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캐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풀밭에 많이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전국적으로 뭐 다 분포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전국적으로 다 분포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작은 소 참진드기와 같은 진드기들이 서식하는 공간은 이 가축을 방목하는 지역 그런 곳 지역에 이제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곳에는 이제 말을 많이 방목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한라산 주변에는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야생동물을 또 많이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는 특히 이제 이런 큰 진드기와 같은 작은 소참진드기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그럼 도시 주변이나 한강 둔치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뭐 이렇게 나무를 뜯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야외 활동이 많을 텐데 등산로 같은 데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양 교수님? 네, 등산로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등산을 하시면서 이제 옆에 풀밭에서 오래 앉으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항상 이 자리를 깔고 앉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등산로 위에 그런 풀밭에 오래 머물거나 그런 데서 오래 작업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확진 사망 환자나 의심 환자를 보면은 과수원 또 밭에서 일하시다가 또는 산나물 뜯다가 살인진드기에 물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생진드기의 자기소개서 이번에는 뭘 먹고 사는지 볼 텐데요.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먹고 산다고 하면 일단 흡혈을 하는 거잖아요. 해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흡혈하는데요. 보통 이 작은 소 참진드기가 흡혈할 때는 숙주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타액을 갖다가 숙주한테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숙주가 이렇게 그 부위가 마취가 돼가지고 숙주가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소 참진드기는 이 그 숙주한테 흡혈을 할 때 보통 뭐 5일 또는 뭐 10일까지 붙어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숙주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타액을 내보내는데 그게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느 봄 계절에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5월 이후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유충들이 활동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 7월, 8월이 되면은 자충 또는 이제 가을철 9월 정도가 되면 성충들이 활동하면서 흡혈하고 땅에 떨어져서 이제 산란하고 죽죠. 그래서 산란하는데 한 마리가 한 3,000개 정도 산란합니다. 아이고. 바로 지금부터 이제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취미도 있어요. 궁금하진 않지만, SFTS 바이러스 유포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명의 사망자도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김 교수님? 예, 영어를 자꾸 써서 조금 헷갈리는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SF가 severe fever라고 그래서 심한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고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열이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TS는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성 증후군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아무튼 열이 심하게 나시고 혈소판이 감소하셔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원래는 이 중국에서 보고가 되기 전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플레버 바이러스에 속하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2009년에 중국에서 보고되면서 이게 병원성을 가지고 있구나, 병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이러스.